아이코리아 부모 교육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애착이 무엇인지, 아이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애착이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알아볼까요? 아이들이 양육자에게 갖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신뢰의 정도를 애착이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애착을 형성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아이의 애착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아이와 양육자 간의 애착 유형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낯선 상황 실험은 주로 낯선 방에서 아이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방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때 아이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핵심은 그 다음인데요. 양육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이는 낯선 사람과 단둘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 뒤에 양육자가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재회 상황에서 아이가 양육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 애착입니다. 아이의 요구에 일관된 태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준 양육자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지요. 약 60% 정도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애착 형태입니다. 안정 애착을 맺은 아이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도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하며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놉니다. 양육자가 나갔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지만 양육자가 돌아오면 곧바로 위로를 받고 다시 안정을 되찾으며 놀이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불안을 느낄 때 양육자가 자신의 요구에 잘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규칙적이고 신뢰성 있게 아기의 신뢰 반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안정 애착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정 애착 중 하나인 회피 애착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했을 때 형성되는 애착 유형입니다. 양육자를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상황 실험에서 이 유형의 아이는 양육자가 사라져도 표정이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도 반가워하거나 다가가는 반응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어떤 분들은 울지도 않고 혼자 잘 놀면 편하겠다, 쉬운 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이의 마음은 사실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음을 학습하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엄마가 위로 대상이 못 된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불안정 애착은 저항 애착입니다. 이 유형은 양육자의 태도가 비일관적일 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숙하거나 바쁘거나 무관심한 탓에 아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반응을 잘 해주다가도 피곤하거나 힘들면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등 예상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아이는 양육자가 나가면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격렬하게 웁니다. 심지어 양육자가 돌아와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안기려 하면서도 동시에 밀쳐내며 저항하는 굉장히 과장되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이는 내가 더 크게 표현해야 엄마가 반응해 줄 것이다 라고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애착 유형, 즉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저항 애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양육자의 반응 일관성이 아이의 애착 유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믿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저항 애착 아이들은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태도 때문에 불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장된 정서적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착 유형이 한번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노력과 변화를 통해 아이는 언제든지 더 나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애착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